자, CS 윈드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CS 윈드 폭력, 유럽 시장으로 확대. 제가 이제 한창 CS 윈드 뭐 유럽 시장에 잭팟 터지나, 잭팟이 나와주나, 막 이런 얘기들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지금 이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도 쌍바닥,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스윈드는 제가 또 올해 브리핑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6만 원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평균 단가 관리를 좀 이제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수급은 기대를 하긴 어려우니까 그렇고. 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영업이익이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1분기에 죽을 썼어요. 1분기에 죽 썼어요. 공장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났다.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59억 원. 근데 2분기부터는 다시 정상화가 될 것이다. 192억 원으로 올라올 거다. 297억 원, 392억 원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실적을 저는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글로벌적으로 풍력 관련 1위 기업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 시장이 성장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력 시장이 이 정도 규모였다. 근데 이 정도 규모였으면 이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캐파가 어떻게 되겠냐? 증가가 되지 않겠나? 이게 유럽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사이클이 오면, 투자가 들어가면,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원유도 가격이 올라가고 가스도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그리고 풍력, 원전, 수소 이런 쪽으로 계속, 태양광, 뭐 원전, 수소, 풍력 이런 쪽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 투자가 계속 들어갈 거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원유가 계속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겠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원유는 상승하는 흐름들이, 상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유 가격들 한번 볼까요? 장기 원유 가격이 원유가 지금 돌파를 할지, 이게 지금 문제인데, 10년 내 원유 가격 보면은 여기가 지금 고점이에요. 물론 이제 차익 실현도 살짝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 이질적이죠. 이질적이에요. 뭔가 이걸 좀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10년 내를 봤을 때 계속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원유는 올라가 봐야 제한적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도. 환율도 최근에 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환율이 1,500원 이상, 뭐 아직까지 좀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1,300원을 돌파를 할 수도 있죠. 근데 1,500원 돌파하고 2,000원 가고 뭐 이게 가능하겠냐? 가능하겠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전에 2008년도, 2009년도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때는 뭐 그렇겠지만, 지금 이게 1,300원 돌파에 1,400원, 1,500원, 뭐 1,600원, 2,000원이니까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원유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원유도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좀 못 버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약간 이런 발언들이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그렇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을 해놔야 되잖아요.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앞으로는 부각을 받을 겁니다. 계속 부각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라든가 뭐 하나솔루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를 계속 유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폭력 1위 기업이에요. 1위 기업. 자, 하부 주행체도 삼강 M&T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최근에 주가도 강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게 거점이 있잖아요. 생산 거점.
그 CS 윈드의 강점이 뭐냐면 유럽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 한국 있고 뭐 여기 미국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뭐 여기 호주 있고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동남아 이렇게 있고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생산 거점이 미국이 미국을 이렇게 생산 거점이 그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많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생산 거점이 좀 많은 상황들인데 아시아에서 이렇게 막 둘러가지고 유럽에다 이렇게 공급을 하든가 그것보다 미국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는 게 훨씬 물류비도 아낄 수 있고 단가도 속도도 시간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금인데. 근데 이게 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삼강 MNT의 풍력 하부 구조물 수요의 공급을 의뢰를 할 정도면은 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이라든가 터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공사가 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벌적으로 그 생산 거점들이 좀 많은 상황들이니까 1분기 실적 있거든요. 여기 보면 베트남 여기 보면은 월드 여기 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냥 바로 받으면 되고 포르투갈에서 공급하면 되고 터키에서 공급을 바로 하면 됩니다.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있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동남아시아에서 공급하면 되는데 유럽이랑 미국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모자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멀잖아요. 공급이 되는 게. 그러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생산 거점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육상 운수라든가 뭐 해운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그것만으로는 저는 CS 윈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봐요. 이런 뭐 매출액이 부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마진이 좀 줄어들었어요. 마진이. 자, 2021년도에는 17% 마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99.1%로 좀 떨어졌습니다. 마진도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던 게 단기 순이익도 줄어들었던 게 마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미국의 설치 예상량이 좀 감소가 됐다. 유럽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가 되고 계속 증가됐다. 해상 운송비 부담 때문에 생산법인 수혜가 증가가 됐다. 비우호적인 경기 영향으로 고객사별 수주가 편중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뭐 공장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포르투갈 공장 이런 식으로 있고 리포트를 볼게요. 리포트. 이게 이 리포트가 나온 지는 며칠 됐어요. 이 리포트가 언제 나왔냐면 이게 공매도 비율이 25%였는데 공매도는 사실 우리가 공매도에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죠. 영업이익이 올라와야 PER이 내려갈 텐데요. 뭐 물론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올라와야 된다. 자 그래요. 공매도가 어제 19%, 25% 그리고 오늘은 좀 14% 매매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시급이랑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약간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자,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그리고 공매도가 증가가 된다. 그러면은 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근데 공매도가 증가된다. 그럼 이제 방향성이 맞아요. 매도도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공매도 증가되는 것들도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것들인데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외국인이 단기 포지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단기 포지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매도가 증가된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증가된다라는 거는 공매도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럼 공매도가 죽든지 외국인이 죽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공매도라는 것들은 외국인도 그렇고 단기적인 포지션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은 공매도는 다시 줄어들 겁니다.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단기가 공매도가 조정을 받는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2% 떨어지고 3% 떨어지면 공매도가 줄어들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봤을 때는 외국인들도 어제 또 매수를 하고, 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은 뭐 매도를 했지만, 약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얘네들도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공매도로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 주가가 신재생에너지 풍력 쪽으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가 증가되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은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주가는 또 반등 나올 거다. 그럼 이 조정이 클 거냐 작을 거냐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공매도가 증가되니까 떨어지겠다.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공매도는 항상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상환이 어디서 될 것이냐. 조정을 받으면은 단기적으로 그냥 빠져나갈 공매도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공매도로 들어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쯤에 막 주가가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H&M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H&M 이런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얘네들도 이렇게 철강 기업들도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을 때도 공매도가 많이 증가됐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계속 공매도가 떨어져도 공매도가 계속 증가됐었거든요. 왜냐면은 장기적인 공매도였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계속 들어왔던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증가가 된다. 이게 단기 공매도냐, 장기 공매도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이게 뭐 몇백 배 막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증가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실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 조정받으면은 공매도가 상환이 되겠구나. 단기 공매도겠구나.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올라갈 일만 남았다. 1분기 산발적인 생산 차질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으나 2022년 연간 탑라인 성장에 대한 가시성은 높은 상황들이다. 1분기 수준 영업이익률 3.0%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 마진이 좀 많이 줄었었죠. 아까 보니까. 하반기 신규 법인 미국 포르투갈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반영이 될 것이다.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는 업황. 수주 반등. 풍력 터빈사의 수주 감소는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고 원재료의 운송비 변화 완화 시 회복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물동량에 따른 그 물류비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부담이 여전하긴 할 겁니다. 재생에너지 디벨로퍼들의 실적은 전력 판가 상승에 힘입어서 견조하다. 풍력 터빈사들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고 있다. 하반기부터 터빈사들의 수주로 반등이 예상이 된다. 역성장이 예상이 되는 미국 시장은 이전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좀 통과가 돼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전에 이건 2월 달부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재건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더 나은 미국의 재건 법안. 이게 또 그린 에너지랑 또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 이런 영향들이 좀 있어서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태양광이 그래서 또 들어간 것들인데 그래요. 미국의 법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역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들이니까 미국이 더 나은 미국을 재건을 시키는 그런 뭐 인프라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전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3분기에는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설 효과도 반영이 되고 매출 상승하고 흑자전환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이 구체화될 국내 법안, 풍력 법안들 그리고 유럽에서의 그런 투자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5월 30일 한창 이제 주가가 좀 반등 나올 때 시기였거든요. 유럽 수요 확대와 미국 시장의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고 풍력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1년 유럽의 풍력 신규 설치량이 17.4기가와트인데 2025년도 30기가와트, 2030년도 47기가와트. 저는 그래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풍력의 슈퍼사이클이 좀 오지 않겠는가. 내년부터는 2025년도 30기가와트까지 하려고 하면은 불과 지금 3년이에요. 3년. 2022년도니까 2025년도 30기가와트면 2021년도 17.4기가와트인데 30기가와트 2배 가량을 늘리려고 하면은 내년부터 열심히 풍력을 바다에다가 꽂아 박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하반기부터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만드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런 거니까. 자, CS 윈드가 포르투갈, 터키, 베트남,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유럽향 타워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매출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장의 성장 파일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기업의 능력이 안 되면은 시장의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장을 오롯이 수혜로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CS 윈드는 뭐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육상폭력 보조금 연장도 3분기 내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까 전에 미국의 재건법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육상폭력 보조금 열쇠를 쥐고 있는 조맨친 상원의원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과 시 CS 윈드가 인수한 콜로라도 타워 공장의 중장기 매출 성장도 가시성이 확보됐다. 1분기 매출은 증가됐으나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죠. 이익 감소 주 원인이 미국 포르투갈에 인수한 타워 공장에서 고정비 증가와 낮은 생산 수율 때문이었다. 그래요.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물류비 인상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이 낮은 수율의 영향이 좀 있기도 있었네요. 미국이 또 이게 가동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폭력 보조금이 3분기 내에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공장은 좀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미국에서 유럽향 이게 가동률이 좀 올라가든가. 자, 1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되지만 정상적인 이익률로 돌아오려면 인수한 공장들의 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돼야 된다. 아직까지 조금 거쳐야 되는 것들은 좀 있는 상황들인데 터빈 메이커들의 판가를 인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의한 유럽에 대한 수요 확대가 진행되고 있어서 시차를 두고 업체들이 이익들을 개선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는 미국, 유럽, 아시아, 글로벌 전역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풍력타워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서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하반기부터고 3분기부터는 미국의 보조금, 풍력 보조금 그런 것들의 수혜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딱히 뭐 방향성은 결정이 완전히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줄당기기 형식으로 힘겨루기 싸움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중간쯤에서 21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21선을 올라오는 시간들까지 좀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21선이 좀 올라오면서 우행보 하다가 한 3, 4, 5, 다음 주 말쯤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말쯤에. 이렇게 좀 우행보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해서 61선을 뚫어주던가 아니면 61선을 이탈을 해서 여기 뭐 52,000원 그리고 5만원 선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든가 여기서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방향성은 여기서 결정이 될 거니까 이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는지 조정을 받는지 보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든지 대응을 잡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략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S 윈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